자, 3번 프린트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R의 n제곱, R의 n제곱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외운다기보다 R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보면 대충 알게 되잖아. 2 같은 숫자를 넣으면 2의 n제곱은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2분의 1 같은 거 넣으면 2분의 1의 n제곱은 어디로 가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치? 이런 거를 범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들을 좀 넣어가지고 이런 범위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당연히 하는 거. 그치? 하다 보면 또 당연해집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수렴. 언제 수렴하지?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한마디로 이런 범위에 있을 때, R의 범위가 이런 범위에 있을 때 R의 n제곱이 수렴한다. 요 정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5분의 3의 n제곱,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엄청나게 커지면, 자, 5분의 3조각을 계속 하는 거지. 5분의 3을 계속 곱한다. 계속 곱하니까 당연히 작아지겠지. 어디로 가까이 갈까? 0에 가까이 가더라.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다는 거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항상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으면 부호가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자, 부호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0.7배를, 한마디 0.7배는 점점 작아지는 배지? 0.7배를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있다면 처음에는 플러스였다가 그 다음에는 자 마이너스인데 0에 좀 가까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0.7을 곱하면서 마이너스 값을 곱하니까 또 부호가 바뀌면서 더 작아지고,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에도 부호가 바뀌면서 더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는데 0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부호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좀 그랬는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제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교차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교차하면서 0에 가까워진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2의 n제곱. 자, 이건 1보다 큰 거지. 1보다 큰 수를 곱해버리면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렇지? 너희가 하나만 해봐도 되잖아. 1.2에다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 거잖아. 12 곱하기 12는 144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이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거 마이너스의 n제곱이니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는 거. 그지? 반복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아까는 1보다 작은 수였어. 1보다 작은 수였는데 이번에는 1보다 큰 수 4야. 한마디로 여기 0이 있어. 여기 처음에 1을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2를 넣으면 플러스 16. 한마디로 이렇게 점점 더 커지면서 부호가 계속 바뀌더라. 그렇죠? 진동이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한다? 발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발산에는 플러스로 발산, 마이너스로 발산, 진동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동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얘도 발산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히 더 말하자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번 문제 또 가봅시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진짜 시험에도 잘 나오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야. 요거를 응용해 갖고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요거를 풀 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이걸 리미트로 보내는 거야. 사실 지금 이 리미트로 보냈을 때 이거의 극한값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자, 우리가 얘를 리미트로 보낼 때, 자, 여기 보니까 얘는 엄청나게 커져.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커져.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었죠. 어떤 거? 요런 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정석적인 풀이는 여기를 n제곱으로 나눈다. 나누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 그렇지?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n제곱분의 n제곱은 1이야. 1. n제곱 약분하면 2야. 자, 무슨 말이냐? 봐봐. n제곱으로 나누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살아있는데 n제곱보다 작은 차수 1이나 또는 n도 마찬가지로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만 남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돼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n 같은 경우도 n제곱으로 나누면 0으로 가버리는 거야.
n제곱으로 나누면. 한마디로 n제곱보다 작은 차수는 리미트를 보내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n도. 자, 2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있다. 2n, 자, 4n 제곱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n제곱에 비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 왜? n제곱으로 나누면 어차피 0이 돼버리니까. 그죠? 의미 있는 것들은 얘네들만 남는데 결국은 최고차항의 계수만 비교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보니까 지금 4의 n제곱, 3의 n제곱이잖아.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너가 볼 때 4의 n제곱이 더 클까? 3의 n제곱이 더 클까? 4의 n제곱이 훨씬 큽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4의 n제곱으로 나눠보면 돼요. 4의 n제곱으로 나눠볼 거야. 4의 n제곱으로 나눠보면 돼. 4의 n제곱으로 나눠보면 돼. 4의 n제곱으로 싹 나누면 당연히 얘네들은 0이 됩니다. 얘네들은 0이 되는 거야. 어차피 0이 되는 거.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 4의 n제곱으로 나눴더니 4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지 지금. 요거는 어떻게 돼?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계속 4분의 3을 곱하니까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치? 한마디로 여기에서 3의 n제곱은 4의 n제곱에 비하면 0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야.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0이나 다름없는 거야. 0이나 다름없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됐냐. 4의 n제곱이 제일 크구나.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4의 n제곱분의 0꼴이야. 0꼴. 한마디로 얘는 뭘로 가겠다? 무한대로 가겠다. 밑에가 졸라게 컷이잖아. 심지어 위에는 0이나 다름없는 거야. 0이나 다름없는 거. 그죠? 0이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로 가겠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0이 아니고 자 약간 이야기 잘못했는데 상수나 다름없는 거야. 상수. 어떤 일 같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일. 의미가 없는 애들이야.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계속 잘못 말했네. 무한대분의 밑에가 점점 커지고 위에는 거의 고정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거는 0이나 다름없다. 이해가시죠? 자, 차수가 분모가 차수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제일 차수가 커 보이는 거, 차수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제일 커 보이는 거 얘랑 얘가 제일 큰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0이 돼버리거든. 이게 의미가 없어. 얘도 의미가 없어. 우리가 일일이 나누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의미가 없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의미가 있는 것들 앞에서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최고차항 계수처럼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습니까? 1이 곱해져 있죠. 자, 5의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도 곱해져 있고 얘도 곱해져 있지. 얘가 뭐니? 5의 1제곱이잖아. 그렇지? 5의 n 플러스 1제곱은 5의 n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얘랑 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수법칙 중학교 때 한 거.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5의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라고 하면 5의 1제곱, 5의 1제곱이 곱해져 있어. 한마디로 5가 곱해져 있는 거야. 자, 다시 5가 곱해져 있는 거야. 다시 모르면 다시 설명 들으세요. 자, 그래서 5의 n제곱, 5의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1이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고 5의 1제곱이 곱해져 있더라. 한마디로 여기는 마이너스 5가 곱해져 있는 거지. 분모의 최고차, 선생님 편하게 그냥 최고차라고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최고차 제일 큰 거, 분모의 최고차 앞에 계수는 마이너스 5고 분자의 최고차 앞에 계수는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봐봐. 보니까 여기는 제일 큰 놈이 뭔가 봐야 돼. 밑이 제일 큰 놈이 당연히 크겠지. 4가 제일 커. 3보다는 3 이건 의미 없어. 여기 봤더니 밑이 2지. 아니야. 얘는 밑이 2가 아니야. 여기는 2의 제곱이 밑입니다. 2의 제곱은 뭐자? 4잖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것을 밑이 2라고 생각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려요. 여기에 만약에 제곱이나 세제곱이 있다면 이런 것들로 한꺼번에 해서 n제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밑이 4다. 얘도 밑이 4다. 이 3은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러면 4 앞에 있는 밑이 4 앞에 있는 것의 계수 뭐가 곱해져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1이 곱해져 있네. 1이. 분모는 1이 곱해져 있고 자 분자는 4의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4의 1제곱, 4의 1제곱 지수 4의 1제곱. 그래서 4의 1제곱 4가 곱해져 있네. 답은 4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앞에 1 곱해져 있고 요거 앞에 4의 1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1분의 4 답은 4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셔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문제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응용돼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어떤 얘기 했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자, 어떤 이야기 했니?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R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 했어.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어. 이렇게 1을 포함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부터 마찬가지. R의 n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 R에 있는 범위, R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1을 포함해야 돼요. 1을 포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지. 이거 전개해주면 답이 되는 거지. 전개 한번 해볼까? 자, 3x 마이너스 2, 3x 마이너스 2 놔두고 5를 여기다 다 곱해줘야겠죠? 오른쪽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3x만 놔두고 마이너스 2를 샥샥 보내면 7 마이너스 3 괜찮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7이다. 얘를 만족하는 종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라 했어. 여기 안에 있는 종수 x의 값은 0하고 1하고 2.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함수 f 이거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 자, 잘 보세요. 함수야 그냥 f3 여기다 3 넣어라. 이 말입니다. 3 이렇게 3 넣으시면 돼. 그럼 이걸 구하면 이게 바로 f3이야. 이건 어떻게 구하니? 이거 앞에서 했잖아. 자, 3의 n제곱이 제일 큰 놈이라 했지 선생님이. 이 5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지? 이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개수 1분의 1 해서 이 값은 1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래.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래. 여기다가 뭐 넣으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 좀 크게 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자,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n제곱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뿔마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2분의 1을 곱한다는 것은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렇지? 이 0에 가까워지지. 0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패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탁 하면 착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얘도 0으로 간다. 남는 건 뭐다? 2분의 5다. 이렇게. 자, 이제 F1. 이제 X에다 1 넣어라 이 말이야. 자, F1. F1. 1. 이따도 1. 1의 n제곱은 어떻게 되니? 1의 n제곱은 1이지? 1의 n제곱은 1. 거기다 2 더하니까 분모는 3. 1의 n제곱은 1. 거기다 5 더하니까 분자는 6.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6, 2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 값 3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런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x에다 뭔 값을 넣으면 되는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다. 자, 6번. 6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등비수열 배우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야. 네, 한번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래. 각 편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4개의 작은 정삼각형 중, 자, 각 편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4개의 작은 정삼각형이 생긴다 이 말이지. 정삼각형 중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을 제거하고, 한마디로 가운데에 있는 이 삼각형을 없애버리고 3개의 정삼각형만 남겼다. 이거만 남겼다 이 말이지. 지금
남아있는 각각의 정삼각형에 대하여 남아있는 거 이거 체크한 거 남아있는 거에 대하여 같은 과정을 또 반복해. 봐봐. 남아있는 거 요거에서 남아있는 거에서 다시 가운데 것만 비워버리고 양쪽 3개만 택한다 이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것만 비워버리고 양쪽 3개. 얘도 가운데 거 비고 양쪽 3개. 요렇게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엔 또 여기서 가운데 것만 딱 비워버리고 이것만 색칠하고 여기는 비워지겠지. 그 다음 그림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 이해가니? 그 짓을 계속 한단 말이야. 계속 가운데 걸 빼지. 그지?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등비급수에서. 등비수열, 등비급수에서. 자, 그런 짓을 반복할 때 n단계에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an. 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n단계. n단계는 뭐 엄청나게 많이 쪼개가지고 뭐 그림 그리기도 싫네. 그렇게 쪼개서 아무튼 n단계가 나오겠지. n단계가. 그때의 넓이를 구하래. 그때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만 생각하래. 어디가 막 촘촘하게 색칠되어 있겠지. 이렇게 쬐깐쬐깐하게. 근데 그때의 an을 구한 다음에 an을 또 무한대로 보내래. 아, n단계가 아니고 무한대 단계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 짓을 계속하면 이 삼각형은 도대체 색칠이 얼만큼 돼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수열은 규칙성이야. 근데 이거는 보자. 넓이가 1이라 했어. 자, 넓이가 1이라 했어. 그럼 이 다음 걸로 갔을 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봐봐. 1에서 4칸 중에 몇 칸만 남았니? 3칸만 남았잖아. 한마디로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넓이는 4분의 3이야. 맞지? 4칸 중에 3칸만 남았으니까. 괜찮니?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색칠되어 있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여기는 봐봐. 여기서 원래 색칠되어 있는 거에서 마찬가지로 4칸 중에 3칸만 색칠되어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괜찮니? 그럼 여기가 넓이가 A라고 한다면 여기 넓이는 4분의 3A야. 괜찮아? 자, 여기가 넓이가 B라고 한다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4분의 3B야. 당연하지. 여기 넓이 B 중에서 4개 중에 3칸만 가져왔으니까 4분의 3B겠지. 여기는 4분의 여기가 C라고 한다면 4분의 3C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색칠된 거 다 더하면 4분의 3 A, B, C. 그지? 앞에 여기서 색칠되어 있는 거는 A, B, C였어. 이거였어. 그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몇 배가 됐어? 4분의 3배가 됐지. 물론 여기 1에서도 넓이가 4분의 3배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4분의 3배가 된다라는 규칙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얘는 넓이가 1이면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3을 3배 여기에서 또 다시 4분의 3배를 했기 때문에 4분의 3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 4단계는 4분의 3의 세제곱이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야. 아, 이게 등비수열이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럼 AN은 어떻게 되겠니? n번째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지? A, R에 n-1제곱 모르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게 n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n번째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an. 한마디로 이 n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이만큼인데 이것을 an이라고 뒀다 이 말이야. 이걸 an. 이걸 an. 그때 리미트 an. 이걸 리미트로 보내라 이 말이야. 아, 리미트 4분의 3에 n-1제곱. 이걸 구하라 이 말이야. 이거 뭐야? 0이잖아. 그지? 답은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 이런 뭔가를 계속 빼거나 뭔가를 하는 걸 반복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야. 등비수열은 2개만 알면 돼. 그 2개가 뭐야? 초항하고 공비만 알면 문제는 끝납니다. 초항하고 공비만 알면 그걸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합도 구할 수 있고 나중에는 등비수열을 무한대로 더하는 무한등비급수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어. 자, 핵심 뭐다? 초항하고 공비만 구하면 된다. 괜찮죠? 자, 7번 문제 맞네. 자, 7번 갑시다. 7번 문제는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R의 범위가 사실 나오면 좋은데 자, 이 문제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R이 양수다
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돼.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가장 정석적으로 틀리지 않게 그냥 절대 안 틀리게 풀고 싶으면 이 R의 범위를 5가지 경우로 나누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경우, 플러스 1인 경우, 플러스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5가지. 5가지 맞니?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인 경우, 세 번째 마이하고 1 사이, 네 번째 플러스 1인 경우, 다섯 번째 1보다 큰 경우. 이 5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R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이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에 오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1인 경우, 1인 경우, 1보다 큰 경우 3가지만 나누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왜 그렇게 경우를 나눠야 돼? 자, R이 0보다 크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 R이 1인 경우, R이 1보다 큰 경우. 왜 이렇게 5가지로 나누냐면, 자, 우리가 이거 증명할 때 증명도 이렇게 경우를 나눠가지고 증명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 문제를 자신이 없으면 일단 5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고,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5가지를 4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5가지를 3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3가지만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빨리 하고 갑시다. 자, R의 n제곱은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겠어? 자, 이런 경우를 하는 거야. 이런 경우 R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까이 간다.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0에 가까워지니까 요거 전체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겠지? 그지?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1분의 0이니까 0에 가까워지겠지? 한마디로 R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R의 n제곱은 0으로 간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괜찮죠? 자, R이 1인 경우 R의 n제곱이 어디로 간지 먼저 적어놔. 1로 간다. R의 n제곱이 1로 간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이 부분은 1로 가고 이 부분도 1로 가니까 1 더하기 1 분의 1 하니까 2분의 1로 가겠네. 얘는 2분의 1로 간다. 수렴. 얘는 0으로 간다. 수렴. 괜찮죠? 자, R이 1보다 큰 경우, R이 1보다 큰 경우는 리미트, 자,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지? 1보다 크면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 자,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지. 제일 큰 놈, 이 새끼들이 제일 큰데 여기 앞에 있는 계수 1, 여기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계수 1.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요거는 그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1분의 1 해가지고 1분의 1은 1이겠지.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8번 문제. 8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쉬운 겁니다. 자, 가봅시다.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초항 곱하기 3의 n-1제곱.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나와 있네. 근데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이거는. 그렇지? Sn. 등비수열의 합. Sn.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였어? A, R의 n-1제곱.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셔야 돼. 모르면 외우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SN에다가 집어넣으면 공비가 3이고 초항 2라 했기 때문에 R-1분의 초항 2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알겠죠? 자,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SN을 내가 구했다. 아, 선생님이 방금 뭘 구했어? SN. SN은 여기 이게 SN이라 했잖아. 이게 분자가. 그치? 아, 그럼 이걸 그대로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치고 여기 SN은 뭐라고? 이거라고. 여기 이 약분되고 SN은 이것만 남네.
3의 n제곱 마이너스 1 sn 적었어. 이 밑에는 뭐냐면 an하고 an 플러스 1을 적으래. 더하래. 그럼 an은 뭐냐면 아까 구했잖아 여기서 an은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 an 플러스 1은 여기 an에다가 n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사라지고 n만 남잖아. 그래서 2의 3의 n제곱.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3의 n제곱 제일 큰 거 찾아라 했지? 3의 n제곱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된다. 여기 앞에 계수 뭐가 있다? 2가 있다. 더하기. 자, 여기 앞에 계수 2가 아니고 2가 있고 여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야? 3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치하는 거잖아. 그렇지?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2. 3분의 1에다가 2 곱하니까 3분의 2.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3분의 2. 3의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지? 1.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답 한번 구해볼까? 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6, 1. 그러면 3분의 8. 3분의 8 다시 역수치하니까 8분의 3. 그래서 답은 8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몇 번 프린트였죠? 3번 프린트까지 했습니다. 밥 먹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